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효 드로잉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보통 그림 그리기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만 그려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림을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즐기면서 그릴 수 있는지 아주 기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림 그리기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 그리기는 뭘까요? 그냥 뭐 손으로 그리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눈으로 대상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인식해야지 이거를 손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관찰력이 좋은 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니까 관찰력을 키우면은 그림이 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눈으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이 뭐 눈이나 귀나 뭐 냄새나 아니면 촉각이나 여러 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그리려면은 눈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을 해야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구, 그러니까 펜으로 혹은 연필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게 그림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손으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진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인식해서 이거를 손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시면은 단순히 손기술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관찰력도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 인식을 잘 해야 되니까 이 물체를 있는 그대로 잘 보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내면 우리가 소위 그림을 잘 그린다, 있는 것과 똑같이 잘 그린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상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는 거는 사실 결국에 뭐가 하는 걸까요? 네, 뇌가 인식하는 거는 아까 눈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이 두 머릿속에 있는 뇌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가지고 저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찰과 인식, 그리고 손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뇌. 얼마나 우리 상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상상력도 아주 중요한 그림 그리기에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 상상력은 그냥 내가 상상을 많이 해야지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세모나게도 상상했다가 동그랗게도 상상했다가 난데없는 이런 상상도 했다가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물체를 보고도 되게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아주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런 다양한 인식의 경험이 저는 결국에 상상력을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아주 여러 가지가 우리의 여러 가지 뇌와 눈과 손과 여러 가지의 신체가 감각하는 그런 일이죠.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우리 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머리털 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기가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림 그리기부터 하지 않나요? 뭔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손에 무언가를 쥐고 그게 뭐 이런 립스틱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바르시던 루즈를 망치는 아이들 다들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겠죠? 그게 립스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굴러다니던 볼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필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런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게 사실 그림 그리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자주 해왔지만 그냥 어쩌다 보니 안 하게 된 버릇이 이제 우리가 언어를 알게 되면서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말로써 나의 뭐 감정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아마 그림 그리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된 거겠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의 감각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그림 그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려봐야겠죠. 일단 제 눈앞에는 컵이 보입니다. 머그컵. 그럼 이 머그컵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선은 이 점들의 집합체라고도 하죠. 이 점들이 모이면은 하나의 선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이에요. 이 선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면이 되기도 하죠. 이 선이 이런 도형을 그려내고 거기를 채우면 면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면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 그리고 3번째는 뭘까요? 요거는 제가 이 첫 번째 선 그리고 두 번째 면을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선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선으로 이 대상이 가진 윤곽선이 있어요. 그거는 색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명도의 차이, 그러니까 빛의 차이죠. 여러 가지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경계가 우리가 선으로 인식할 수 있게 두드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 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딱딱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흐름, 내가 이거를 실제 뭔가 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눈으로 물체를 뭔가 쓰다듬는다? 아, 이렇게 선이 이렇게 휘어지고, 아, 여기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나온 뭔가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좀 더 이렇게 휘어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뭔가 그림자 같은 게 있고, 이 안쪽 면이 이렇게 좀 더 휘어진다 라는 걸 표현하면서 이렇게 여러 겹의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선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면이라고 했죠. 면으로 아까 말한 그 경계를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그려서 커다란 덩어리로서 이 물체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면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양감이라고 하죠. 이 덩어리, 물체를 인식하는 이 부피감을 좀 키울 수가 있게 돼요. 약간 우리 옛날에 점토로 물체를 만들어낼 때처럼 약간 반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밌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선으로 그린 거랑 제가 면으로 그린 거랑 되게 다르죠. 똑같은 컵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하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요게 면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선으로 그린 그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면으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배경을 그려서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말이 좀 또 어렵나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표현 중에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손이 가리키는 그 달을 봐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배경을 그림으로써 형태가 드러나게,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대상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그러니까 판화 같은 거 옛날에 해보셨나요, 어르신들? 판화를 할 때 양각이 있고 음각이 있잖아요. 근데 음각처럼, 그러니까 음각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대상을 둘러싼 어떤 배경들을 그려냄으로써 형태가 완성되는 그런 기법, 그런 그리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컵을 그린 게 아니라 컵을 둘러싼 배경을 그렸는데 컵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참 스트레스 받는 경험이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거랑 실제 내가 그려내려고 하는 대상이랑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사실 스트레스가 되게 크게 오거든요.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왜 내 그림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올까? 나는 똥손인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 기분이 안 좋은 기분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똑같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리려는 대상이랑 이 실제 대상이랑 내가 그려낸 이 그림이 저는 똑같지 않아도 충분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게 다 똑같이 그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겠죠? 요즘 사진기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림을 좋아하고 찾는 이유는 결국에 내가 인식하는 대상이랑 당신이 인식하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 거기서 그림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컵을 이렇게 그렸는데 너는 똑같은 컵을 보고서도 뭐 이렇게 그렸네. 결국에는 실제 하는 컵은 하나지만 다양한 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림 그리기 그리고 이런 예술의 큰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록 똑같지 않아도 저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컵은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끓여내면 향기로운 커피가 담긴 컵이 되잖아요. 실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컵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지만 그림으로는 향기로운 커피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와 똑같진 않지만 조금 더 멋있는 커피가 담긴 멋있는 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기가 그런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림이 원래 그림이라는 게 실제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가신다면 저는 어르신들이 더 그림을 재밌게 그리고 좀 더 즐겁게 그냥 취미생활 중에 하나로 그려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서툴러요. 잘 못 그립니다. 하지만 저는 못 그린 그림이 그렇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실제와 똑같진 않더라도 내 나름대로 재밌고 내가 보는 이 대상에 매력이 잘 담겼다라고 하면은 전 그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컵은 제가 옛날에 아주 자주 먹던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도넛 회사의 도넛 회사에서 팔던 그런 컵이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던 그런 도넛 가게였어요. 커피랑 도넛이랑 먹으면 또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또 빠진 도넛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아주 잘 아실 요 꽈배기 도넛. 지금 서울 노인복지센터의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 도넛에 아주 빠져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요거는 설탕이에요. 꽈배기 도넛이 참 맛있어요. 이 커피를 그리다 보니까 이 도넛가 생각이 나네요. 찹쌀 도넛도 팔거든요. 근데 이 찹쌀 도넛가 또 아주 별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 도나스 바로 그 맛이에요. 이건요, 어르신 헌법재판소 아시죠? 거기에
자미당이라는 도넛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갓 튀긴 도넛들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거기서 한번 도넛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컵보다 도넛을 더 잘 그려버린 것 같네요. 네, 자미당 광고는 아니고요. 이 커피 컵을 그리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오늘 드로잉 교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림은 우리가 눈으로써 이렇게 눈으로써 관찰한 것을 우리 뇌가 인식을 해서 손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내는 것이 그림이다. 우리의 뇌가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의 뇌가 상상력을 이용해서 인식한다면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 이 상상력은 다양한 인식에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이 상상력도 점점 풍부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라는 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게 볼펜이 됐든 연필이 됐든 립스틱이 됐든 붓이 됐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릴 수 있는 3가지 방법. 첫 번째가 선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면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가 배경을 통해서 대상을 드러내는 방법. 이 3가지가 배경을 이용해서 그리는 이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들을 오늘 그렸고요. 우리가 실제 하는 대상이랑 내가 그리는 그림이 똑같지 않더라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다 라는 얘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그림 그리기, 다양한 그림들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댓글에 또 어떤 그림 보고 싶은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디자이너 효 드로잉 교실 첫 번째 시간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드로잉 교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